야. 자, 그럼 오늘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명리학을 배우러 오셨는데, 명리학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명리학을 통해서 철학관에 가서 철학관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차릴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직업적으로 가셔도 되고, 또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또 많은 연구가 많은 이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저도 안타깝게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최대한 꺼내서 제가 말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에 우리 명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하려고 하면 이 역이라 합니다. 역, 그죠? 역의 근원지부터 올라갑니다. 원래 역학이라죠. 역의 근원지부터 올라가는데, 명리학을 하면서 철학관하고 이제 바로 직결됩니다. 직결돼서 일반인들은 대개가 사조팔자를 이야기하고 이래 하는 건데, 그 본질의 명리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리학의 본질은 진짜 뭐 역에 근거하지만 그를 통해서 각 개인의 어떤 인문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분한테 프린트물을 드리는 내용은 제일 위에 때 이래 가지고 타이밍이라 나왔습니다. 물러남과 다가감, 그 타이밍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 일반적으로 운이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운이 좋을 때 하고 운이 안 좋을 때 하고는 다릅니다. 운이 평소에 안 좋았던 사람들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면 진짜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 운 좋게 적극적으로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면은 상이 달라집니다. 상이. 그런 측면에서 그 운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 명리학을 통해서 그 사람 개인의 운의 흐름을 알아보는 이제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고, 우선 뭐 명리학에 아까 제가 메모해 드린 걸 잠깐 말씀드리면, 자, 목숨 명자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명리학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자는 이미 목숨 명자고, 요거 이칠이자거든요. 이칠이자인데 요건 좀 배운다는 학문학자고, 목숨의 이치라 이 말입니다. 이 이치라는 것은 철학적 관계로 보면 어떤 운행하는 법칙, 우주가 운행하는 법칙, 자연이 변화하는 어떤 이치, 이런 걸 뜻함이에요. 그러면 이 목숨 명자, 그다음 목숨에도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은 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하듯이, 그러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내용들과 덧붙여서 이걸 명리학에서만 근본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고, 원래 이 학문의 근원은 역학이에요. 역학. 역이에요. 역. 그죠? 역에서 역을 가장 잘 나타난 게 주역이잖아요. 주역이죠.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서라고 해서 주역이. 그래서 이 명리학은 역대적으로 보면 한참 내려온 이후입니다. 이 명리학의 가장 핵심은 음양오행이거든요. 그 음양오행이라 하는 게 뭐냐면 명리학을 어떤 헤쳐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은 명리학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전에 송나라 때 나온 게 성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들어보셨잖아요. 성리. 이걸 우리는 명리는 목숨 명자를 목숨에
하늘에 이치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 성자는 본성 성자, 사람의 본성. 요거는 마음 심자에다가 요 마음이 생길 때, 요거는 여자는 마음 심자를 요로 쓴 거거든요. 또 그 뒤에 날생자잖아. 이걸 합친 게 이 글자거든요. 그래 마음이 생겨나는, 그래 내 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본질적, 가장 마음이 일어나는 그 근원이 되는 그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하늘에 이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송대 주자학에서 나온 얘기죠. 그럼 명리학과는 같은 맥락이에요. 따지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본성에 반드시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같은 맥락이죠. 그 목숨에, 우리가 죽고 사는 목숨에 반드시 하늘의 이치가 개입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에요. 성리학은 사람의 본성이 일어나는 것에서 배우는 학문이었고,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물에는, 그죠? 모든 사물과 생명에는 그 나름의 본성이 있다, 본성. 카메라든, 분필이든, 이거든, 또 저 개인, 또 누구 각각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개인들이, 그 개인들이 각자 나무면 나무, 저 지나가는 고양이면 고양이, 강아지면 강아지, 모든 생명에는 그 각기 사물이나 모든 그것의 본성이 있죠. 요구르트는 요구르트의 본성이 있어요. 그 마시면 달고, 안무 봐도 요거는 눈 감고 마시면 요거는 요구르트구나, 요거는 물이구나, 그 나름의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나름에서 것을 갖고 있지만은 어떻다,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에 대해서는 그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치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학문들인데, 단순히 명리학해서 사주팔자만 헤쳐보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걸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자,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연히 우주 변화 원리를 음양과 오행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니까 요걸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자연과 별개입니까? 우리 나무는 자연으로 보고 우리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 인간들은 우주 항공원의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살아있다. 그 속에서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사람밖에, 개들이 하겠습니까? 개가 뭐 명리학을 배운 개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소통이 안 되면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 우리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성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우주 한 공간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한 공간에서 태어났는데, 그죠? 태어났는데, 그러면 반드시 우주 대자연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있다는 것을 어떻게 풀어볼 수가 없습니다. 생년월일,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생년을 있어,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더 세세하게 그걸 풀 수 있는 과정에다가 이제 기호를 넣는 거죠. 기호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음양, 그 다음에 또 오행, 그것들이 다 기호예요. 목화토금, 아까도 목화토금 했지만, 그런 기호들을 상생과 상극이라는 변화 원리예요. 우리 명리학에서는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론이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우주 변화 원리를 기호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 우리는 이제 음양이라고 하죠. 양과 음이 서로 관계하면서 변화하잖아요. 관계하면서.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어디 땅이 우리가 자고 나니까 밝고, 자니까 어둡고, 그게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 땅들이, 우리 현실적인 이 기운에서 지대로 그걸 하면 아니잖아요. 우주 공간에 하늘이라는 곳에서 태양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그죠?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또 어떤 나이 들어가면서 또 늙고 또 병들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은 돌아가시고, 그죠? 내가 온 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게 우주 대자연이 변화하는 그 이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이치 속에. 태양이 떴다가 태양이 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질 때는 우리는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해가 뜨고 밝으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전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봄은 봄대로, 그죠? 추우면 추운 대로 옷을 껴입고, 여름에 더우면 더운 대로 옷을 벗기도 하면서, 그것도 그 자연 환경들을 찾아가면서, 그게 뭡니까? 이치, 변화하는 이치였거든요. 그 변화하는 이치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 그래, 타고난 팔자를 보니까, 뭐, 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다,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아까도 우리가 잠깐, 본강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가 많았을 때는, 그럼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내한테 기운을. 아까 뭐, 오행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다. 우리가 이제 배워보면, 나무라는 거, 아까 목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나무 목자를 쓰니까. 많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아, 그 나무가 많다는 목의 에너지가 많이 가졌구나라는 거잖아. 목의 특징을, 성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성향이 많이 두드러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그 장점으로 쓰려고 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잘 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과유불급이라 하잖아요. 많아서 오히려 부족함만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장점으로 잘 활용하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 이걸 명리학을 통해서 이렇게 장점으로 잘 썼을 때 잘 활용,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이 많다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풀어보니까 이 명예는 이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아.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떨까요? 그냥 목의 그 본성으로, 목의 잘난 맛으로만 자꾸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따를 수 있죠. 부작용은. 이 사람의 목만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목에 많은 에너지를 갖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부 내 따라와. 그죠? 내가 앞장설게. 뭐 하자. 그에 대한 다른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만 똑똑합니까?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계획성 있게, 그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목이 많다라는 건 뭡니까? 많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면 8글자, 그죠? 오행 8글자 한정되어 있는, 그러면 나머지 것이 없다는 거죠. 없거나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갖고만 자꾸 활용을 한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너무 그것만 가지고 자기 것처럼, 자기가 가장 똑똑한 거냐, 다른 사람들 골고루 다 갖고 있는데, 그래 다른 사람들 이미 지를 안단 말입니다. 저런 성적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다, 자기 것만 자꾸 고집하고 주변의 것을 활용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호불호가 지나치게 갈려집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다? 불리해요, 작용하려면. 그걸 장점으로 잘 쓴다면은, 장점으로 내보다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네가 잘 연구해봐라. 그럼 내가 추진할게. 주변에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 하지는 못함이죠. 그 명리학을 배움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제가 뭐 목에 에너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화도 될 수도 있고 수도 되고 뭐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기호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에너지를 우리가 열어봤을 때, 그죠? 8글자를 열어봤을 때, 아, 잘 쓸 수 있는 명을 타고났는지, 그런 어떤 이치적 명에서 우주 변화하는 한 몇 월 며칠 날 그 한 점 속에 어떠한 이치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명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의 명에 어떤 가치 있는 인문학의 가치를 빼내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럼 아까 여기는 때를 알아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때를. 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런 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 명을, 이치를 읽어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우주 천지가 돌아가는
그 어느 한순간에 탁 태어났는데 그걸 풀어볼 수 없잖아 우리가요. 명리학을 안 배우면 어떻게 풀어봅니까? 그거 배워서 풀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위치에서 탁 태어났구나. 이게 뭡니까? 오행의 과다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행 또는 12지 그죠? 그다음 10천간과 12지를 가지고 기호를 이제 세세하게 풀어놨는데 어떠한 점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주 8글자입니다. 그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우주와 이 세상이 변화하는 이점에서 태어났구나 이거죠. 그럼 그래 했을 때 너는 이 기운이 많았고 너는 저 기운이 많았고 또는 이 기운이 없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일간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기호를 통하면 기호. 그래 그것들은 다가 다시 이야기하면 그 우주 변화 원리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우리 표현했는데 이것들은 명리학과 비추었을 때 성리학이라는 데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 학문적으로 보면 이미 학문적으로는 다 과거부터 이미 수천 년 전부터도 이미 학문적으로 주역을 통해서부터 여기 계속 발전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명리학이 상당히 대세입니다. 명리학이 상당히 대세인데 그 명리학이 지금은 어떻게 써요?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져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1년에 한두 번은 철학관에 가잖아요. 그렇잖아. 올해는 어떻겠노? 올해는 어떻겠노? 또 선거철 되니까, 내 어떻겠노? 라는 얘기들을 지금 무수히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시점에서 우주적 변화하는 그 우주 대자연이 변하는 그 어떤 이치의 점에 그거다. 그게 사주 8글자라는 얘기죠. 그것을 보고 네가 이점에 이러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네. 그죠? 우리는 명리학 배워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환경은 대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에 걸어가고 있나? 이 배가 8글자를 실은 이 배가 어떤 환경에 항해하고 있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행을 잘 순행하고 있는지, 그죠? 가다가 뭐 해적을 만날 건지, 어떤 폭발을 만날 건지, 이런 거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어디를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죠? 봄. 누구도 봄 알잖아. 좀 있으면 한 3개월 지나면 또 어떨까요? 여름이 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린애들은 알 수 있을까요? 어린애들은 아직 모르겠죠. 걔들은 뭐 겨울에도 반스 바르면 되잖아요, 아들은. 모른다고. 그럼 우리 뭐 때문에 배워서 합니까? 이치 때문에. 이치 때문에. 이런 거, 또, 우리가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무슨 모를 심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건 이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치를 잘 우리가 기호를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다. 미래 예측한다 하면 좀 너무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운의 유불리는 최소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지,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가감과 물러나매라 하지 않습니까? 때의 찬스를 보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뭐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치를 이해하는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서 신생하고 탄생하면 우주 대자연이 변화하는 어느 시점에서 딱 태어났나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석유로 이야기하면 뭐 2026년 3월 뭐 3일 오늘 3월 5일 몇 시 이게 뭡니까? 우주 대자연이 변화하는 한 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봅니까? 명리학의 기호를 넣어야 풀어보잖아, 그죠? 수학의 공식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하듯이 이래 하면 우리가 어떤 수학의 또는 과학처럼 정확하게 뭐 집어서 뭔가를 찾지는 못하지만 그 전체적인 이 환경의 기후는 유불리의 최소한의 기후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조언이 아니라 가장 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보다 더 낫게, 유리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찾아지는 게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얘기들이죠. 그걸 용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우리는 내 어느 시점에서 태어난 이치를 통해서 알고 보니 이러한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어떠한 삶을, 어떠한 도구로 써서 삶을 살아나가는 게 내가 유리할까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결국 이야기는 어떻게 나는 용서며 살까? 무엇을 도구로 내가 용서면서 살아나갈까라는 거죠. 어떤 그러한 것들을, 명리학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보면, 명리학은 절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또 뭐 이치를 알아야 되고 하늘의 이치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요거는 명리학의 가장, 명리학이라는 학문들이 워낙에 사주팔자만 막 보는데 국한돼 있다가 보니까, 그러면 사주팔자는 봐요, 유리하다 나빠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것을 내 삶의 무기로 용 쓰면서 살아나가는 게 유리하나라는 게 더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 주변에 좀 어린 자제들한나, 그죠? 어떤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러함을 이제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명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 본질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차츰차츰 이제 뭔가 세워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 혼자만 용서는 것 같아요, 지금. 명리학은,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주팔자를 푸는 거 알아요. 또 주역은 공부하면은 점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러하듯이 이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명리학의 본질을 공부하다 보니까, 명리학의 본질은 뭐다? 모든 세상의 이치를, 사람의 목숨의 이치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세상이 변화하는 원리에서 이치에 의해서 이치를 알아가는 학문이다, 배워가는. 그러다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는 우리가 그 기호를 넣어 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몇 병오년 뭐,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의 태어난 점이 되는 거죠. 우주 변화 원리의 하나의 탁 찍은 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이치를 알고 배워서 우리 미래에 좀 길흉이라 하면 하고, 운기를, 그죠? 변화하는 어떤 운의 기운을 갖다 유불리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운이 좋을 때를 위해서,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뭔가를 계속 갈고 닦고, 운이 좋을 때 좋은 시기가 만나면 그때 써먹어야지. 그죠? 이제 그럼을 말한다. 어떤 것을 용서하며 살아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명리학을 계속, 명리학의 어떤 오늘 요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명리학들이 많습니다. 학문들의 이치들을 제가 하루 한 주 이제 뵐 때마다 기초 과정을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명리학에 대해서 맛보기만 했습니다. 아, 학문이 명리학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만 맛배기로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또 여기서 더 한 단계씩 나아갑니다. 이제 기본 첫걸음 뛰었으니까 기초 과정은 나아가고, 그다음에 중급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중급 과정도 하고, 그다음에 중고급이라서 중급을 하면서 아까처럼 뭐 서로 토론하는 그런 현실적 시간도 같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